무급 노동인가, 가족의 사랑인가, 어린이집 앞 풍경, 할머니가 손주와 걸어가는 모습. 어머니, 돈 들이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조부모 육아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따뜻한 가족애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약 40% 이상이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보다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게 모두에게 행복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새벽 6시 30분.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5의 나이. 원래라면 평생 일한 대가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가끔은 남편과 여행이라도 떠날 나이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서둘러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며느리 출근 시간에 맞춰 손주를 봐야 하거든요. 4살 된 손주 지민이는 할머니가 오면 반갑게 달려옵니다. 할미,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지민이.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손주를 달래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지민이를 데려와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는 저녁 7시가 되어야 비로소 할머니의 근무 시간이 끝납니다. 일주일에 5일. 아니, 가끔은 주말에도 어머니, 잠깐만 봐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게 벌써 2년째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가 예쁘고 며느리를 돕는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립니다. 지민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팔이 저리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으이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더 힘든 건 마음입니다. 친구들은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요가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순자 할머니도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민이를 봐야 하니까요. 순자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안 갈래? 아이고, 나는 손주 봐야 해서 안 돼. 또, 너 요즘 맨날 그러더라. 친구의 말에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남편도 불만이 많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좀 우리 인생 살아야 하는 거 아니오? 젊었을 때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잖소. 이제 손주까지 우리가 키워야 하오. 할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며느리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아들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합니다. 며느리는 늘 고맙다고 합니다. 퇴근하면서 과일을 사오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깁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직장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늘 순자 할머니를 망설이게 합니다. 어머니, 돈 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고 가족인데 그냥 마음으로 감사드릴게요. 돈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며느리는 먼저 선을 긋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 말이 가장 괴롭습니다. 물론 손주가 미운 건 아닙니다. 지민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좀 힘들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애 맡길 데가 없는데.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결 나을 텐데. 초등학교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이 이기적인 엄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걸까?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는데 나만 힘든 걸까?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닙니다. 할머니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시선. 한편 며느리 김현주 씨도 편한 건 아닙니다. 현주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커리어우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출산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매일이 줄타기입니다. 아침 7시 30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민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채 칭얼거리고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불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시간에 오실까? 회의 시간까지 늦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늘 정확합니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얼른 가봐. 늦겠다. 출근길 현주 씨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시어머니께 뭘 해드려야 할까? 요즘 육아 도우미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는 좋게 되겠죠. 하지만 선뜻 돈을 들이지 못합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가사도우미로 보느냐고 서운해하실까봐요. 둘째, 남편이 반대합니다. 엄마한테 돈을 들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 가족인데 그게 어디 있어. 셋째, 솔직히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남편 월급과 자신의 월급을 합쳐도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를 내면 빠듯합니다. 매달 200만 원을 드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주 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명절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생일 때마다 선물을 사드리고 가끔 좋은 반찬이나 과일을 사다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말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이게 충분한 걸까? 어느 날 현주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께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게 어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 손주 예뻐서 봐주시는 거지. 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야. 괜히 그러면 엄마만 기분 나빠.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면 더 잘해드려. 말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가끔 선물 챙겨드리면 돼.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간과 노동은 정말 무료인 걸까요? 현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시니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건 아닐까 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더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혹시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렵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금 쉬고 싶다고 아들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힘드셨던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어떡하지?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면 아이가 너무 오래 있게 되는데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현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이니까 손주니까 당연히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편의를 위한 합리화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현주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께 제대로 보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보상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해주시는 일은 분명 노동이야.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의 시간과 건강을 쓰는 일이잖아.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돈으로 따지는 건 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야. 어머니께서 지민이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노동이 공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 현주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해결책과 성찰. 며칠 후 순자 할머니와 며느리 현주 씨 그리고 아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지민이를 봐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손주가 예뻐서 한 거야. 다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 내 인생도 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손주를 안 볼 수 있겠니? 다만 나도 좀 숨 쉴 공간이 필요해.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종일 봐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일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기로 했죠. 어머니, 경제적으로 빠듯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게요.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하시면 안 돼요. 둘째,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주 씨와 남편은 매달 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노동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처음에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안 받아.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가사도우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맡기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 좋은 돌봄을 해주시잖아요.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죠. 셋째, 할머니만의 시간을 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이를 보지 않는 날에는 온전히 할머니의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좋고 문화센터를 다녀도 좋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지민이도 행복한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엄마가 고맙구나. 넷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할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공연이나 전시회 티켓을 사드리고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마사지나 물리치료 비용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이러한 변화 후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3일만 지민이를 보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날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요가 수업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민이를 보는 날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지민이 할미 보고 싶었지? 응. 할미 오늘 뭐해? 오늘은 할미랑 공원 가자. 현주 씨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안함과 부채감을 느끼는 대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퇴하거나 회사에 재택근무 신청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은 내가 여행 가니까 그날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네, 알겠어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이렇게 그들은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랑과 보상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묵묵히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며느리, 딸들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은 사랑을 퇴색시키지 않습니다. 돈으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관계가 계산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노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죠. 물론 금액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도 중요한 보상입니다. 셋째,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구합니다. 괜찮아, 고마워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심을 꺼내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피하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넷째, 조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며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다섯째,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어떤 집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선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손주를 돌보고 계신다면 힘들 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조부모의 무급육아 노동이 당연시되는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조부모 육아 수당,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죠. 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족은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고민,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